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너와 예절이 취업과 사회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 하루아침에 완성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2부에 그렇습니다. 오늘 취업 스타일 업 시간 준비되어 있죠? 네, 취업 스타일 업 시간에는 아주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네. 채널 꼭 고정해 주시고요. 취업엔 2부 출발합니다. 네, 취업 스타일 업 시간입니다. 매너와 예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인데 예라고의 김주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그 미세먼지가 참 심해요. 심해서 우리가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스마일 김주리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미세먼지가 그냥 착 이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그러게요. 들어요. 맑아졌어요. 네, 제가 옷을 그래서 좀 우중충하실 것 같아서 좀 밝은 색을 입어봤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환해졌어요. 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취업엔 매너 담당 김주리 강사님과 지금부터 함께 할 텐데 오늘의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근태 매너라고 나왔는데 예. 근태가 근무태도 그렇죠. 이제 거죠? 그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이제 새롭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입사원들에게 딱 좋은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려고 하는 준비하는 이 시기에 이렇게 1, 2, 3월이요. 예. 이럴 때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배출이 되고요.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근태 매너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 직장 내에서 또는 일을 하면서 가장 성공할 유형은 누구인가? 궁금해요. 그리고 뭐 구조조정 1순위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창업 멤버를 선택한다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요, 되게 신기하게도요. 네. 여기서 공통된 답변이 하나가 나왔대요. 상위 그래요? 답변으로. 오. 그게 뭔지 두 분 혹시 예상이 되세요? 이게 근데 뭘까? 질문이 너무 다 달라요. 질문은, 성공할 유형 다른데. 그렇죠. 그런데 구조조정. 하나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상위에 등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뭘까? 유머? 오늘 주제가 근태 매너니까 네. 뭔가 매너? 근무태도와 매너도 있고요. 네. 관련이 있을 것 예의 같은데. 바른 거? 네, 그런 것들을 다 예. 통틀어서요. 나 막 던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예. 바로 근태라는 단어와 근태. 바로 성실성이라는 성실성, 예. 단어가 맞아. 네, 상위에 랭킹이 됐대요. 네. 이 모든 세 가지 질문에 공통된,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 모든 측면에서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에 대한 상위 답변도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상위 답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근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요즘같이 왜 우리 좀 자유로운 거 존중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는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든 몇 시간만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요. 네. 이 근태라는 것은 사실 언제 가고 언제 오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근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열정, 뭐 패기, 의지, 그리고 뭐 성실성, 더 나아가서 인간성까지를 판단한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근태가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태라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근태, 근무 태도였군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신입사원분들 정말 긴장을 정말 바짝 해가지고 근무태도. 네, 근무 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 사람이 그 신입사원이 되고 나면요,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조직에 들어간 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근태도 그 회사마다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대부분 공통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근무태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 지키는 게 지각 안 하고 네.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출근 시간은 지키고 퇴근 시간은 또 지키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네, 이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두 분? 예, 예. 시업, 네, 시작하는 것과 시작하는 종업, 끝나는 거. 끝내는 시간. 그런데요, 이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이요, 보통 9시에서 6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출근은 9시까지야, 퇴근은 6시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슬프게도 그거는 아니에요. 네. 시업 시간, 종업 시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다른 말로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란 얘기겠죠. 네. 그 출근 시간, 뭐 예를 들어 마트, 뭐 병원, 은행이 우리가 몇 시에 문 열죠, 보통? 보통 9시. 9시 죠? 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마트 직원들이요, 9시에 딱 문을 연다고 해서 9시에 딱 출근을 해요. 안 그러면 되죠.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미리 출근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업 시간이 9시라면 9시에 일을 딱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준비를 뜻이거든요. 해야죠. 네. 그래서 뭐 시간으로 정해보자면 적어도 우리 상식적으로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요, 예를 들어 9시에 시작입니다. 출근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9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업무 준비를 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더 일찍 나오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예전에 직장 동료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회사에서 큰일을 보시는 거예요. 큰일이요? 네, 큰 일을 습관이, 화장실에서, 네. 습관이. 그래서 항상 10분 일찍 나오면 시업 시간이 딱 됐을 때 업무 시작할 때 되면 책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 처음에 이제 화장실에 계시는 겁니다. 아이고, 눈치를 참. 너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30분 일찍 나오겠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시고 9시가 딱 되니까 자리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이 1년 정도가 반복이 되니까요. 그분은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 큰일 보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일찍 네, 오시는 거니까요. 일찍 오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무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길게는 뭐 많게는 1시간, 적게는 10분 정도를 조정해서 일찍 나오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매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항상 보면은 이렇게 회사에서도 항상 이렇게 일찍 나와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정받고. 그렇죠. 예, 승진도 빠르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생방송 1시간 전에 일찍 나오겠습니다. 기다리시려고요. 여기서 약속하시고요. 스튜디오에. 아니, 저도 여기서 큰일 보려고 했어요. 예, 배가 아파가지고. 아침에 배가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자, 우리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10분 뭐 이런 개념보다는요, 조금 더 일찍 해서 30분이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네, 적어도. 왜 그러면 30분을 굳이 일찍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왜 신입사원들은 왜 그 조직에서 가장 말단 서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조금 찾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정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탕비실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린터 복사기, 뭐 이면지 정리를 한다거나, 뭐 복도를 좀 정리하고 회의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거나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요,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밝은 인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거를 후배가 들어올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이미지가요, 정말 성실하기까지 하면서 예의 바르고, 사람들을 아침에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실 것 수가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30분 일찍 나오는데요, 정말 성실해요. 30분을 너무너무 잘 지켜서 나오는데, 이게 좋은 이미지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일찍 나와서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예를 들면 일찍 나왔는데요, 인터넷 쇼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상사들이 읽으려고 이렇게 배달이 되는 신문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불문율이 있죠. 먼저 손을 대지 않아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먼저 들춰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자나 뭐 채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엎드려서 잔다. 일찍 와서 꼭 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굳이 그럴 걸 뭐하러 일찍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 행동들은 일찍 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니, 출근을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직장은.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늦잠을 잤다거나, 좀 뭐 사고가 났다거나,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지각이 예상이 되시면요, 먼저 선수를 치셔야 돼요. 선수를 어떻게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났는데 지각이 예상이 돼요. 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요. 먼저 누군가가 출근을 했을 시간이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회사에서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하고 도착 예상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도착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되는 그 핑계 거짓말이 그거래요. 저 밑에 다 왔는데 화장실 좀 잠깐 들렸다 갈게요. 그런 거래요? 그런 걸 많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말고 좀 네. 미리 솔직하게 네. 늦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말 안 같아요. 하고 늦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맞습니다. 네. 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퇴근 시간 아까 네. 잠깐 얘기했잖아요. 사실 칼퇴근이라는 말이 있는데 칼퇴근. 칼퇴근하는 거 사실 근무 태도에 그렇게 좋게 반영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뭐 이제 퇴근 시간이 있지만 네. 이제 저희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허락을 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기 싫지만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업무 시간 종료 시간이 되면요, 이제 먼저 종료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요. 그것이 완료가 됐거나 또는 뭐 시한에 따라서 야근을 요청하시는 상사도 있고 퇴근을 허락하시는 상사도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자리 정돈이 시작되는 거죠. 퇴근 준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옷도 입으시고 컴퓨터 끄시고요. 자리 정돈하시고 나서 인사하시는 거죠. 코트 입고 나가서 6시 됐으니까 저 가보겠습니다 하시는 거는 매너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상사 일하고 있는데 저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되게 좀 얄밉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예. 네. 센스 있게 퇴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수고하세요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는 맞아요.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먼저 퇴근을 하셔야 될 경우가 있다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는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상사가 너무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아, 먼저 들어가봐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뭐 비타민 음료 같은 거 하나 챙겨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센스 있는 후배 신입사원이 되겠어요. 선배한테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네. 고생하라는 얘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홍선희 씨 저한테 수고했어 이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사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네. 직장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근태 매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예라고의 김주리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